안녕하세요. 윤관 스승입니다. 여러분들 독서, 독해 공부하기 많이 힘드시죠? 내용도 어렵고 생소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서 지문과 선지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독서 지문이 선택지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나오는가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렇게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지문입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입단했으며 슈팅 능력이 헤딩 능력보다 뛰어나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 팀 전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지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통 출제자들이요. 이 지문의 내용을 선지로 바꿀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답 선지는 오답 선지처럼 보이게, 오답 선지는 정답 선지처럼 보이게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가 구별이 잘 안 간다. 우리는 그런 거를 매력적인 오답 선지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제 선지가 나온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이다. 지문의 내용과 뭐가 달라졌죠? 지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스포츠 스타가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면 축구 선수는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보통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지 않으면 전력이 약해질 수 있다.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죠?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 팀 전력이 강해진다라고 그랬는데 선지에서는 합류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죠. 다만 뭐가 바뀐 거죠? 위에는 긍정문인데 밑에는 부정문으로 바꾼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패턴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활약한 후에 분데스리가에서 뛰게 되었다. 이거는 손흥민 팬들이면은 이거는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수 있죠. 자, 위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독일 분데스리가 활약한 후에 토트넘에 입단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선지는 어떻게 된 거죠? 순서를 바꿨습니다. 분데스리가가 먼저고 토트넘이 다음인데 그걸 순서를 바꿨죠. 여러분 보통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선지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슈팅 능력보다 헤딩 능력이 손흥민의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지문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슈팅 능력이 헤딩 능력보다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바꿔치기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서 정답인 내용을 오답으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약간 장난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실제 기출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고3 모평 5번입니다. 여기 보면요. 고려 때 불교 사상의 패전 때문에 여기서 치평여론의 국조를 통해서 유교 사회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조는 도려의 문제점을 보이므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냈다. 자, 불교 사상의 폐단 좀 구체적이죠. 그걸 갖다 고려의 문제점, 유교 사회의 변화, 이거 뭐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꿨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이렇게 기출에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서 작년 수능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특정 요건의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서 관행이 생기면 그 후에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선택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동일한 요건 충족되어도 행정 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관행이 생긴 후에는 그대로 해야 된다.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뭐가 바뀐 거죠?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유형 있고요. 자, 세 번째. 역시 6월 모평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섬유소 단백질인 피분이 뭉쳐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에 응집된 혈소판 마개에 뭉쳐서 혈병이란 덩어리를 만들고 그 혈병을 혈전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섬유소 그물이 먼저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를 혈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선지를 보면은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친다? 섬유소 그늘이 뭉치는 게 먼저잖아요. 지금 뭐 했죠? 순서를 바꿔버렸죠.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역시 수능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요.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대해 근거한 행정작은 대개 재량행위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는데 대개 재량행위다로 분명히 지문에서 얘기했죠. 근데 선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의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가 많다? 대개 재량행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꿨죠? 기속행위가 더 많다라고 말을 바꿔버렸죠. 단어 바꾸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손흥민 지문에서 한 내용 실제 기출에 그대로 나오죠. 물론 여러분들 모든 수능 그 선택지, 선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 독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자 지문 내용을 잘 알고 선지에서 위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것 이거부터 독서, 독해 시작이라는 거 아시고 그리고 독서, 독해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